국내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이제 각형 폼팩트의 이제 주력 배터리 업체인데 그런 면에서 각형이 주목받고 있는 시기에 시장을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업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이 되고요. 이게 노스볼트의 불운이 삼성 SDI의 행복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금리 인하에 따라서 오토론 할부 금리도 상당히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확대 효과도 상당히 커질 거고요. 이 수혜를 삼성 SDI도 보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캐파가 이제 많이 구축되어 있는 LG엔솔이 이제 가장 많이 보겠죠. 배터리 산업이 캐점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터리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 계속 밀고 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번 조치는 상당히적으로 SK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보자면 좀 자금난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좀 해소하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분명히 생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배터리 3사에 관한 최근에 현대차 강동진 애널의 그 최근 리포트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코멘트하는 식으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전체적으로 캐파 조정 계획 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 현 시점에서 배터리 3사 중에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좋아 보이나 플러스 당연히 이제 그런 배터리 3사가 좀 더 좋아 보인다고 할 때 그쪽 밸류체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이제 삼성 SDI부터 말씀드릴 텐데요. 3사에 관해서는 증권사들보다 제가 접근성이 더 좋을 수가 크게 없어요. 물론 이제 그 관련 현직자들 이야기를 가끔씩 전해 들을 수도 있지만 그게 회사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특별히 더 접근성이 좋다 하거나 더 잘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현대차 강동진 애널이 대체로 배터리 3사에 관해서는 비교적 잘 정리한 리포트를 최근에 좀 냈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러 리포트 다 안 보고 강동진 애널 리포트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최근 TP 이슈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이제 thermal propagation이라고 해서 열 확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화재 사고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배터리 셀에서의 이제 열 확산 이슈 대응을 위해 각형 배터리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분위기다. 원통형도 마찬가지고요. 각형도 그렇고 파우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셀로 그 문제가 확산되는 것, 또 열 전이가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차단이 되죠. 캔으로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재 사고와 관련해서 안정성 이슈 측면에서는 각형 또는 원통형이 상대적으로 파우치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그런 이제 배터리 홈팩트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각형 배터리 수요가 이제 점차 좀 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국내의 전기차 화재 사고 때문만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전기차 가격은 낮아져서 이제 가격대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화재 사고가 이제 빈발하게 되면 결국 이제 안전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게 특히나 또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이어지고 하면 그 전기차 업체든 배터리 업체든 책임 소재를 가리고 하는 과정에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상당 수준의 이익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각형이나 원통형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좀 높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170 원통형 배터리는 워낙 이제 배터리를 많이 탑재해야 되기 때문에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지금 빨리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LG엔솔 경우에는 8월에 오창에서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2분기 실적 컨콜에서는 이제 10월로 미뤄졌고 추가로 더 미뤄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LG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지금 생산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짐작하기로는 LG엔솔이든 삼성 SDI든 연말 그러니까 빠르면 올해 10월부터 삼성 SDI 같으면 내년 연초까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도 4680 배터리 이제 본격 양산 준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내년 3월에 아마 이제 양산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면 이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뭐 수요도 상당 부분 늘어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본격 양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의 파우치 타입보다는 캔 타입에 대한 수요가 안정성 측면에서는 좀 부각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LG 엔솔이 이제 얼티엄 셀즈에서 주력으로 만들던 게 파우치 폼팩터거든요. 파우치 배터리였는데, GM이 얼티엄 3공장 예정 부지에서 파우치만으로 가기에는 다양한 폼팩터가 좀 필요한 거죠. 어떤 경우는 좀 안전성을 더 높여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파우치만으로 갔을 때는 뭐 공급 차질 문제라든지 또는 그 배터리에 탑재했을 때 그 성능 측면에서, 특히 안정성 측면에서 조금 이슈가 불거질 때 그 각형이라든지 원통형 폼팩트도 배터리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GM 입장에서 보면. LG 엔솔 쪽에 이제 좀 각형 쪽을 전환을 요구했던 것 같고, 그게 뭐 LG 엔솔 쪽은 대응하는 게 기존에 이제 캔 타입을 안 만들었으니까 대응 속도가 좀 느리다 판단하니까 삼성 SDI하고 합작 법인을 만들기로 한 거죠. 물론 논의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뭐 LG 같은 경우는 그 얼티엄 상공장 부지를 토요타 향으로 이제 뭐 구축하기로 이렇게 이제 나왔죠. 어쨌거나 캔 타입으로 가는 겁니다, 둘 다. 각형 배터리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 CATL 비롯해서 중국 업체들은 폼팩트의 주력이 이 각형이거든요.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 SDI가 이제 각형 폼팩트의 이제 주력 배터리 업체인데, 그런 면에서 각형이 주목받고 있는 시기에 시장을 조금 더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업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대규모 ESS 수주를 늘리고 있다. 이거는 뭐 LG 엔솔도 마찬가지 흐름이긴 한데, ESS 수주를 늘리고 있고 완제품 생산으로 이제 평균 단가 ASP가 이제 상승하고 있다. 그 배터리 생산 캐파를 선제적으로 좀 늘리는데 어떨 때는 좀 소극적으로 비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지금 캐즘 구간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삼성 SDI가 오히려 선전하는 좀 배경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만큼 기존의 캐파를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이제 증설했고, 캐즘 구간이 오면서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생산 캐파의 이제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수익성이 이제 개선되는 형편이고,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짓는 캐파에 대한 카펙스 비용, 감가상각 비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또 전반적인 실적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전지에 관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앞서가고 있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고체 전지의 시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높이 평가하지는 않지만, 국내 업체들 가운데 전고체 전지 개발에 가장 뭐 선제적으로 투자했고 앞서가고 있는 회사인 것 또한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이제 그렇게 애둘러 표현했는데, 단기 MS 시장 점유율보다는 선도적 기술 확보 측면에서 이제 좀 뭐 긍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일단 3분기 실적은 대체로 부진하지만 이후에 이제 빠르게 반등할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유럽에서 이제 노스볼트가 BMW로부터 이제 주문 취소가 됐는데, 폭스바겐 역시 노스볼트에 대한 주문을 이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노스볼트가 사실은 지금 제대로 배터리 양산을 가동을 못하고 있어서 BMW는 일단 맡겼던 물량 이제 취소했고요. 폭스바겐도 노스볼트의 이제 주요 고객사였는데, 여기도 이제 노스볼트가 충분히 제때 양산을 못할 것 같으니까 그 대안으로 삼성 SDI가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스볼트가 이제 각형 배터리를 양산하는 캐파를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삼성 SDI가 각형을 대규모 생산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반사 이익도 좀 볼 수 있다. 뭐 캐즘 구간이 오면 글로벌 업체들 다 어렵지만 캐즘 구간 또는 불안 구간을 거치고 나면 결국은 그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뭐 집중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삼성 SDI가 향후에 좀 더 앞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삼성 SDI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1, 2, 3위 업체들이 이제 상당히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은데, 당장 이제 노스볼트 사례만 보더라도 이게 노스볼트의 불운이 삼성 SDI의 행복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SS 관련해서는 미국 내 ESS의 중국산 배터리 사용이 쉽지 않아지면서 대규모 수주가 이어져서 향후 현지 공장 전설 가능성도 이제 충분하고요. 25년은 국내 공장에서만 양산하나
점점 아마 미국 내 ESS용 생산 캐파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에 대한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게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뭐 올해는 전반적인 업황 부진에 따라서 그 매출액을 뭐 전년 동기 대비 전년보다 이제 좀 낮게 잡았고요. 그다음에 25년, 26년에 이제 성장하는 그림을 그려놓긴 했는데 실적 추정에 관해서는 저는 좀 많이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캐파 계획 등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업황이 유지되는 수준에서 그리고 지금의 배터리 단가가 유지되는 수준에서 그리고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이렇게 지금 뭐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잡아놓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25년, 특히 26년 이때까지의 실적 추정은 상당히 좀 가소평가된 것으로 봅니다. 특히 매출이 1조 9천억에서 내년에 2조 3천억, 내후년에 2조 5천억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잡아놓은 건 제가 보기에는 매우 가소하게 잡은 걸로 좀 파악이 되고요. 다만 영업이익을 상당히 좀 높여 잡아놓은 건 이거는 이제 그 미국 내에서 AMPC 혜택을 뭐 받게 된다. 이걸 이제 조금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전반적으로 보면 3Q 이사 실적은 좀 부진하지만 4Q 이사 실적은 25년 유럽 규제 강화에 따른 판매량 증대 및 ESS 강세, 스텔란티스 JV 합작법인 번영 등으로 빠르게 개선될 거고 25년은 스텔란티스 JV 램프업 및 ESS 강세로 모멘텀을 이어갈 이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자, LG엔솔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본격적으로 이제 볼륨 시장으로 이제 진입하는 시기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브르의 에키녹스, 그 다음에 기아의 EV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등 대중형 보급형 전기차 라인업이 이제 확대가 되고 있고요. 4Q 이후 내년 4분기부터 출하되는 테슬라 모델 Y향 원통형 신규 배터리 역시 4Q 이사부터는 배터리를 출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차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 시장에서 이제 경쟁 심화 우려가 있으나 유럽 OEM들의 배터리 내재화는 당분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아까 이제 노스폴트 말씀드렸죠. 자, 미국 시장은 테슬라를 제외하면 그리고 일부 유럽 완성차 업체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뭐 일본 업체들, 토요타, 혼다, 그 다음에 현대, 기아, 미국의 3사도 사실 특히 GM 같은 경우, GM 포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 8월 달에 이제 판매량 데이터만 보더라도 뭐 70%에서 뭐 100%에 이를 정도로 신장률이 좋아요. 테슬라가 이제 죽쓰고 있는 거고 유럽계 회사들, 폭스바겐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죽쓰고 있어서 그렇지. 미국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전환에 상대적으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회사들의 성적표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 유럽의 경우는 시장 경쟁 심화 우려가 있지만 유럽이 이제 지금 관세를 10%대에서 30 몇 %까지 관세를 때리기로 했잖아요. 중국 업체들에 대해서. 유럽 OEM들의 이제 배터리 내재화도 만만치 않고 그다음에 그 노스볼트라든지 ACC라든지 모로우라든지 벨코아 뭐 이런 유럽의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도 수율을 빨리 못 잡고 있고 가동률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따라서 중국 업체들 입지가 좁아지는 가운데 남아있는 업체들은 주로 이제 LG엔솔, 삼성 SDI 같은 국내 업체들이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그 시장 점유율 유지 또는 강화 흐름이 꽤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독일이 전기차 판매가 워낙 부진하니까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부활했잖아요. 독일이 유럽 전기차 시장의 이제 가장 큰 시장이기 때문에 유럽 전기차 수요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뭐 삼원계 배터리뿐만 아니라 NCMA까지 포함해서 그 다원계 배터리 말고 LFP 배터리까지 그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죠. 그래서 르노향으로 LFP 이제 파우치 배터리 이제 그 수주에서 이제 엔트리 시장 대응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이 전유물로 여겨왔던 LFP 시장, 이걸 유럽 시장에서 이제 대응해서 중국을 나름 견제해 보겠다는 이제 전략으로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로 볼륨 세그먼트,
이른바 가성비 높은 중저가 시장, 보호평 시장에 이제 대응하겠다는 거죠. 이른바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 쪽으로는 현재 국면에서는 코스모 신소재가 상당히 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고전압 미드니켈 쪽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고전압으로 가려면 단결정 양극재를 써야 되는데, 단결정 소유경을 만들어서 이제 LG화학에서 이제 대입경하고 합쳐져서 LG 엔솔로 납품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고전압 미드니켈 배터리가 볼륨 시장 확산에 따라서 많이 사용이 되면 향후에 코스모 신소재의 수혜도 뭐 점점 더 커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보급형 NCM으로 이제 뭐 보급형 차량에 대응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GM 판매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기억으로는 8월 달에 한 70% 정도 판매 신장을 이뤘더라고요. YOY로. 그래서 미국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는데, 얼티엄 셀즈 1, 2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GM 판매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미국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거고요. 이 GM 판매량이 늘어나면 뭐 전액 업체 가운데 엔캠에도 좀 수혜가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혼다 JV, 그 다음에 미시간, 애리조나 공장 가동 등 미국 내 점유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당분간 얼티엄 플랫폼에서 이제 전기차 판매량, 이게 얼티엄 플랫폼에는 GM 물량만 나가는 게 아니라 GM이 주로 쓰지만 혼다 향으로도 일정하게 이제 물량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GM하고 혼다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조금씩 실적은 개선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Q24 실적부터는 부정적 레깅 효과, 뭐 각종 소재를 사와서 판가에 전이하는 게 이제 충분히 못했을 때 부정적 레깅 효과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정적 레깅 효과는 점차 이제 완화돼서 3Q 이사부터는 이게 완료가 되고, 이후부터는 그 원가에 대비해서, 소재 원가에 대비해서 판가가 일정하게 부정적 레깅 효과가 사라지거나 또는 개선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한 규제 강화 및 독일 보조금 효과로 유럽 판매량 점진적 회복에 따른 수익성 개선 전망. 이건 이제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Q24 실적은 25년 유럽 규제 강화 효과, 테슬라향 신규 원통형 배터리 및 GM 판매 회복으로 개선 추세 이어갈 전망. 특히 미국 시장, 뭐 다른 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미국 시장은 진짜 월별로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자동차 시장이 활발해지거든요. 지금 여기서 이제 빠뜨리고 있는 게,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미국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차량, 한 뭐 80% 이상의 차량을 다 할부로 사요, 할부. 거의 다 할부로 사. 80%도 넘죠. 뭐 한 8, 90% 정도를 사실은 할부로 삽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다 일시불로 다 주고 사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따라서 오토론 할부 금리도 상당히 이제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확대 효과도 상당히 커질 거고요. 이 수혜를 뭐 삼성 SDI도 보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내에서 가장 캐파가 이제 많이 구축되어 있는 LG 엔솔이 이제 가장 많이 보겠죠. 그리고 테슬라향 이제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이게 이제 언제 나오느냐의 문제이긴 한데, 이게 나오면 빠르면 4분기, 또 늦어도 내년 1분기 중에는 이 부분에서의 그 배터리 매출 및 수익성 제고 효과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대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 관세 장벽 강화, 그리고 유럽 내 자체 배터리 생산 캐파의 가동 시기 지연 등으로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 시기, 특히 내년에 유럽 내에서의 이제 연비 규제 강화, 유럽 최대 전기차 시장인 독일의 다시 세액공제 혜택 강화 등을 감안했을 때 전기차 판매가 신장된다면, 이런 국면에서 유럽 내 점유율을 늘리면서 LG 엔솔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LG 엔솔하고 삼성 SDI가 더불어서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GM하고 뭐 혼다, 그 다음에 또 한국의 뭐 현대 기아차까지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까지 가세하면 적어도 뭐 지금보다는 향후에 이제 점차 그 LG 엔솔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양대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는 프리미엄 요인으로 이제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동진 애널이 뭐 LG 엔솔에 대해서 실적 추정을 하고 있는데, LG 엔솔의 경우에도 뭐 제가 보기에는 캐파가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실적 추정폭이 상대적으로 좀 되게 보수적입니다. 뭐 저거는 강동진 애널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섹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억가하는 애널은 아니고요. 어쩌면 상대적으로 조금 애정 있게 리포트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실적 추정을 일부러 이제 억가하기 위해서 좀 가수 추정했다 이런 기보다는 지금의 국면을 반영해서 좀 보수적으로 추정한 추정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애널들이 어느 정도 추정하느냐 여기에 맞춰서 아마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 추정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추정치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매출 영업이익 추정이 상대적으로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엔솔의 영업이익 추정치를 보면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땐 보수적인 추정치임에도 불구하고 23년 비해서 26년 가면 4배의 영업이익, 그 다음에 올해 추정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대략 5.5배 정도로 잡을 수 있겠네요. 5배 이상의 그런 이제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에서도 저렇다. 이렇게 본다면 향후 LG엔솔의 26년 성장세는 저보다 상당히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K온은 뭐 SK온이라기보다는 SK이노베이션이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리포트가 자주 나오지 않아요. 뭐 상대적으로 좀 회사가 아직 계속 적자 내면서 빌빌거리고 있기 때문에 리포트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뭐 추천도 많이 없고요. 그러나 캐파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삼성의 SDI보다 SK이노베이션 캐파가 크고 캐즘 구간 길어지면서 적자 국면 지속되다 보니 이제 SK이노베이션이 계속 주목을 좀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SK이노베이션은 좀 뭐 전반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돼 있죠. 당장의 실적이 아니라 자산 가치로 보자면 SK이노베이션이라는 이 회사가 물론 최근에 워낙 이제 뭐 주가 조정도 받아서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10조 원 정도 되는 회사인데 배터리 생산 캐파라든지 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규모를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PBR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자산 가치 대비해서 주가의 수준, 시가총액의 수준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추정 기준으로 0.5배니까 이게 사실 성장 산업의 PBR 밸류에이션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만큼 당장 실적은 못 내지만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뭐 이 생산 캐파라든지 확보한 고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만 성장한다면 회복된다고 한다면 매우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배터리 3사를 이야기하면서도 LG엔솔이나 삼성 SDI는 투자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SK이노베이션은 제가 늘 좀 뭐 유보적이고 조심스러워 했던 것이 이게 이제 SK온을 상장해야 되는 이런 이제 과정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SK이노베이션에 투자해봐야 과실을 먹을 수가 있느냐 주주 입장에서 그런 측면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안타까운 거죠. LG엔솔처럼 LG화학이 LG엔솔 물적 분할해서 상장한 것처럼 좀 일찌감치 했으면 자금이라도 많이 이제 좀 조달해서 캐파 빠르게 구축하면서 해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질 못했죠. 전반적으로 자금난에 많이 시달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금난에 시달리는 만큼 생산 캐파 구축이 늦어지고 또 장비 발주가 늦어서 SK온 쪽 계열의 SK온 밸류체인 쪽 장비 업체들이 실적이 잘 못 나왔죠. 그래서 뭐 사실 저희 연구소가 소개한 종목들 중에 장비주들 중에 뭐 D&T 같은 LG엔솔향도 있고 뭐 K엔솔처럼 K엔솔을 이제 넓은 의미의 장비 쪽으로 본다면 설비지만 사실은 LG엔솔이나 SK온 양쪽에 걸쳐 있지만 여전히 SK온 비중이 높은 회사 포함해서 윤성 FNC 뭐 이런 회사들이 지난해 초반에 제가 이렇게 그때 전망했던 때처럼 2차 시장이 살아있고 SK온이 활발하게 이제 캐파 구축을 해나갈 그 국면에서 이제 판단했던 것과 좀 많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 하반기 정도에 보니 이게 SK온 같은 경우는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발주가 제대로 이어지기 힘들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뭐 장비주들을 좀 비중을 줄이거나 뭐 대폭 정리하고 다시 소재 비중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소재 중에서도 전액이나 동박 쪽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인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SK이노베이션하고 SKENS 간 이제 합병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합병 기일은 11월 1일로 정해졌는데 SKENS가 지금 이익을 많이 내고 있어요. 상반기 영업이익이 6,499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전력 수요 호조와 함께 그 LNG 그 원가 경쟁력을 통해서
수익성이 계속 높아질 수 있어서 SK 이노베이션이 부족한 현금 흐름을 조달하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SK 그룹 내에서 배터리 산업이 캐점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배터리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 계속 밀고 가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번 조치는 상당히적으로 SK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보자면 좀 자금난을 일정한 기간 동안은 좀 해소하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분명히 생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 캐파 구축이나 그 캐파 구축에 따른 뭐 장비 발주도 나올 수 있고, 좀 뭐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뭐 주로 이제 포드향이 조금 이제 죽을 쏘는데, 포드의 이제 그 재고가 좀 소진되면서 SK온 같은 경우는 예전에 포드가 사갔던 이제 그 배터리 재고가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 그게 빨리 기대만큼 빨리 이제 그 소진이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부진을 겪었죠. 자체 자금난에 주력 고객사의 이제 배터리 소진이 이제 캐즘 구간에서 빨리 이제 진행되지 않았고,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면서 소진되면서 다시 이제 뭐 4분기부터는 배터리를 이제 납품을 다시 하게 되는 뭐 그런 시기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뭐 아는 이유는 그 SK온은 동박을 당연히 SKC 걸 쓰죠. 그래서 SKC가 그 4분기에 SK온향 동박을 이제 공급하기로 이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SK온의 이제 가동이 좀 본격화되는 국면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그 최근 포드는 일부 전기차 출시 일정 지연했으나 BOSK 글로벌 SK 양산 일정을 이제 다시 앞당겨서 25년 이제 하반기에 켄터키 공장에서 F150 라이트닝 트럭 및 트렌지 양산, 25년 말부터 테네시 공장에서 상용 밴 양산 등 이제 확정을 지었고, 그래서 불확실성이 이제 상당히 좀 해소된다, 이런 게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드향 물량이 배터리 재고 소진에 따라서 다시 이제 공급이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SK온도 4분기부터는 올해 4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좀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봅니다. 자, 뭐 SK온 같은 경우는 매출액 영업이익 추정이 뭐 이것도 향후 캐파 계획에 비하면 매우 가수평가돼 있는데, 가수 추정돼 있는데, 그래도 뭐 어쨌거나 참고하십시오. 그 배터리 3사의 미국 캐파 증설 계획이 좀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변동된 내역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LG엔솔의 경우에는 24년, 25년, 26년에 걸쳐서 원래 뭐 올해는 이제 기본적으로 갔죠. 같은데 내년 경우에는 원래 한 355기가까지 이제 캐파 구축을 하겠다고 했는데 55기가 플러스 15니까 70기가 정도 이제 캐파 증설 계획이 늦춰졌고요. 이게 26년까지 이제 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LG엔솔은 25년까지 대규모 캐파 구축을 한다. 그래서 24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캐파 구축을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70기가 정도 빠져서 이게 26년 정도까지 가고요. 그래서 27년 정도 가면 그 372기가를 이제 구축하는 이제 목표를 잡고 있는데, 일단 27년에 가서 대략 한 87기가 정도를 추가로 아마 이제 캐파 증설을 할지, 그거는 이제 추후에 조금 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캐파 구축 계획이 많이 좀 지연되는 게 맞죠. 축소되는 게 맞고. 캐점 구간을 거치면서 그 향후 2030년까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전기차 업체들도 그렇고 25, 26, 27년 정도까지의 어떤,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과 판매량은 목표는 좀 많이 이제 조정을 하지만 2030년 이후까지는 큰 폭으로 조정하거나 아직은 그런 뭐 구체적인 수정 계획을 제시하는 업체들은 없습니다. 아직은 가능하면 2030년까지는 기존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대체로 좀 고수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이 25년, 26년 또는 조금 길게 보면 27년 정도까지 내다본 상태에서 그 과정을 거쳐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5년, 26년에 이제 캐파가 저렇게 된다 하더라도 25년에 캐파를 저렇게 구축하지만 실제는 이제 26년 가면 가동률은 25년보다 상당히 좀 끌어올리는 상태, 이렇게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년에 미시간 3공장, 그 다음에 도요타형 미시간 단독 공장 합산 70기가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년에 ESS형으로 LFP 애리조나 공장 17기가를 이제 짓기로 했던 것이 좀 지연된다. 그 다음에 SK온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뭐 캐파 구축 일정이 많이 좀 지연이 되는데, 다만 SK온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대비해서는
캐파 구축 계획이 상당히 가파르게 일어나는 구간이다, 여전히.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2기가인데, 25년에 내년까지 원래 이제 143기가였다가 지금 100기가로 추정이 됐고요. 26년에 186에서 143으로 이렇게 이제 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27년에 추가로 43기가 이상을 뭐 더 짓는 건 그때 가서 이제 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포드하고 이제 합작하기로 했던 테네시하고 켄터키 2공장, 지연되고 있는 걸 이제 반영한 겁니다. SK온, 캐파는 향후에 많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고요. SK온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 추정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SK 이노베이션인데, 물론 이제 SK 이노베이션은 뭐 다른 화학 쪽 사업까지 이제 같이 이제 묶여져 있긴 합니다만, 배터리 사업의 어떤 매출과 이익을 충분히 조금 카운트하지 않은 추정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이 듭니다. 삼성 SDI를 보면 내년까지는 33기가인데 26년에 63기가, 27년에 97기가로 다른 LG엔솔, SK온보다는 좀 캐파 구축이 늦지만 26년, 27년까지 캐파 확장 계획이 조금 더 확고하게 오히려 뒤늦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향후 그 캐파 구축 계획이 조금 더 탄탄하고 오히려 향후에 조금 더 내실 있는 캐파 구축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그래서 삼성 SDI가 일정 지연 없이 이제 계획대로 투자를 오히려 진행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 다음에 24년에 스텔란티스 합작 인디애나 1공장을 오히려 이제 조금 시기를 앞당겨서 이제 가동하는 그럽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앞에 거는 저희가 이제 정리한 거고요. 유안타 증권에서 따로 이 CATL하고 파나소닉하고 비교해가면서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뭐 이거 좀 하여튼 참고해 보십시오. 뭐 한 달 전쯤에 나온 건데 이제 다올 투자증권에서 정리한 LG엔솔, 삼성 SDI, SK온의 캐파 계획과 그 규모, 그 다음에 일정 변동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함께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